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가 검찰에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김 부장판사는 감찰무마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장에게 재판 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하며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장이 공판검사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는 말까지 나왔던 장면인데요. 이날 법정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부장판사의 반박은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진행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반장의 증인 신문 중에 나왔습니다. 2018년 12월 청와대를 떠난 이 전 반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법정에선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한 직권남용 피해자 신분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 전 반장과 청와대 특검 반원들의 감찰 권한 존재 여부를 놓고 논박을 벌였는데요. 검찰은 특감 반원에게 고유한 감찰 권한이 있다고 했고, 반면 변호인은 특감 반원은 민정수석의 지시를 따르는 부하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은 중단된 것이고, 변호인 주장으로는 종결된 건데요. 중단은 직권남용 유죄, 종결은 무죄인 겁니다. 당시 재판 중 오고 간 조국 변호인과 이인걸 감찰반장 사이의 증인신문 내용입니다. 조국 변호인, 유재수 사건 등 수사기관 이첩을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하는 거 맞죠? 이인걸,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변호인, 지시에 따라 이첩하니 증인 판단이나 결정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인걸, 조치 의견을 올릴 때 제 판단이 들어가지 않나요? 변호인, 지시 내려오고 서류 전달하면 끝이잖아요. 이인걸, 네. 재판장, 검사님, 특감반 업무가 이렇게 이뤄진 것 같아요. 관련 규정도 미비하고. 검찰, 아닙니다. 고유 권한이 있는 검사도 결재는 받습니다. 재판장, 그거랑 다르죠.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 대통령 비서실 직계 7조 2항에 대해 재판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장, 하하하, 알겠습니다. 판단이 필요하면 공부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핵심 쟁점에서 변호인 측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검찰은 답답해했는데요. 재판장의 반박에 이 부장검사는 대통령 비서실 직계 7조 2항을 보고 판단하시라라며 재반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부장판사는 다소 황당하듯 웃으며 판단이 필요하면 공부를 하겠다고 답했는데요. 특감반원의 업무가 언급된 해당 조항에는 특감반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위를 확인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 또는 이첩한다고 적혀있는 조항입니다. 검찰이 특감반에게 감찰 권한이 있다고 보는 핵심 근거인데요.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 검사를 맡았던 권덕진 서울동부지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에 염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검찰 주장을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감반의 수사 의뢰 역시도 윗선의 지시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부장판사도 검사와 특감반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장판사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인데요. 조 전 장관은 휴정 중 피고인으로 함께 출석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대화하며 검찰 쪽에서 감찰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검찰과 사정기관 출신 관계자들도 이 쟁점에선 판단이 엇갈리는데요.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전 사정기관 고위 관계자는 특감반원은 민정수석과 반부패 비서관의 수족에 가깝다.
이들에겐 지시를 따를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측 주장대로라면 특감 반원들은 모두 권한이 없는 불법적 감찰을 해왔던 셈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청와대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 직계에 따르면 특감반은 대통령령에 따라 감찰을 한다고 말하며 특감반은 물론 대통령이 아닌 조 전 장관에게도 독자적 감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에선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뭉갠 사실관계는 반박할 수 없으니 법리만 다투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조 전 장관 측은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겠지만 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이 지난 1월 문체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3월에는 화이트리스트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며 직권남용의 문턱을 높인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부당한 지시라고 할지라도 그 지시를 받은 상대방이 고유한 법적 권한을 침해받아야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해진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과 대법원 판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측은 유 전 부시장은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까지 된 상태라며 당시 감찰 중단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애매모호한 직권남용죄를 들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 구속하고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국을 범죄자로 만들어야만 검찰의 그간 모든 무리한 억지 기소와 짜맞추기 강제 수사가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되는 직권남용죄는 더 이상 검찰이 원하는 만능 해결사는 아닌 거죠. 윤석열의 정치검찰은 지난 70여 년간 이런 식으로 생존해 왔던 건데요. 이제 그 종지부를 찍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